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당 안보 정책의 한 라인으로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핵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핵무장을,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 배치를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 외에는 사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우리가 직접 구입하거나 1998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미 제안한 TMD 체제로 우리가 가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무기체계 얘기라서 사실 저는 가급적 안 하려고 했지만 이 전술핵 배치라든가 한국군이 2001년 이후에 추진해오는 KAMD 한국경 방어체계 시스템입니다.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경 방공 미사일 체제죠. 그 다음 Kill Chain, 다시 말하면 연계되어서 적을 타격한다라는, 킬을 한 시간에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공격 위협의 형태를 적절한 대응 체제로 연속해서 대응한다라는 것이 킬체인입니다. 이것의 허구를 오늘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현실적인 방안은 TMD 가입이나 Theater Missile Defense, 다시 말하면 전역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전역이라는 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전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체제의 MD보다는 범위가 좀 더 좁습니다. 방어해야 될 범위가. 그거나 아니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우리 자주 국방이란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을, 전력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KAMD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AMD 한국형 방어 미사일 시스템은 사실 1999년 5월 5일 CNN 김대중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TMD, 다시 말하면 전역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후부터 이 KMD가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일본, 대만, 한국에게 이 지역 전체를 총괄해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일본, 대만, 한국이 다 참여하라고 했을 때에 일본만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은 지금은 사실 독자적인 북한 핵 미사일 시스템에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 미사일에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의 미사일 핵 위협에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9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TMD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CNN 인터뷰와 밝히기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인 천용택 장관께서 TMD는 가입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방어를 위해서 나름대로 NMD, National Missile Defense, 우리 국가만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 지역에 있어서 일본, 대만 다 참여하는, 미국과 같이 손을 잡는 그런 방어 시스템보다 북핵 위협에 대해서 NMD를 추진하는 방안을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방향으로 열어뒀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KAMD라는 용어도 쓰지 않았고 NMD를 하겠다는 걸 구체화로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과 같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TMD를 안 한다니까 국방부에서는 그 후에 사실 나름대로 한국식 방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식 방어 시스템이 뭐냐 해서 고민해서 내놓은 것이 KAMD입니다. 그러면 TMD를 반대한, 가입하지 않겠다고 반대한, 거절한 명분은 무엇이냐? 그 당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든다. 둘째로는 우리가 TMD에 가입하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 미국같이 손을 잡고 지역방어 체제에 가입하게 되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의 특성상 MD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TMD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이 세 가지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드를 미국이 2기만 가져오는데도 1기만 가져오는데도 2조의 돈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나온 KAMD는 미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사실 사드는 고고도 내지는 중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지상으로부터 미사일이 떠가는 고도가 사실상 500km 이상인 150km 이상에서 1000km 정도에 이르는 그 사이 공간을 나르는 북한 미사일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KAMD는 지상에서 20km 내지 40km의 고도로 나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북한이 웃습니다.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지상으로부터 20 내지 40km 고도로 미사일을 날려서 한국을 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사드, 실제로 사드가 아니라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한 150km에서 600km, 한반도 전역을 때릴 수 있는 것을, 혹은 노동미사일, 한반도 전역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사거리 1000km 내지 1300km 노동미사일만 해도 고도가, 미사일 고도가 20km 내지 40km는 훌쩍 넘어서고 100km 이상을 나릅니다. 다시 말하면 KAMD가 완성이 돼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방어는 어렵다는 겁니다. 고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보다 훨씬 높은 쪽으로, 훨씬 높은 고도로 북한 미사일은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KAMD의 허구라는 것은 제가 뭐냐, 이 얘기를 들으면 국방부 전체가 풀쩍 뛰고 반대를 하겠지만, KAMD의 허구는 예산을 지금까지 17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통제소를, 탄도미사일 통제 지휘소를 우리가 2014년, 그것도 원래는 2012년까지로 하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2014년 6월까지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탄도미사일 통제소에서, 지휘 통제소에서 이지스함에 설치된 스파이2 레이더나 공군이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그린 파인 레이더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하나를 쏘는데도 두 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북한 미사일을 쏠 때 결코 핵심 탄만 쏘는 게 아니라 디코이를 반드시 쏘는, 디코이라는 거는 가짜 이 미끼용으로
혼란용으로 쏘는 게 디코입니다. 껍데기만 탄도탄 모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탄도탄이 아닌 겁니다. 북한이 디코이를 쏠 경우에 그게 실제로 쏘는 실탄 탄도탄과 디코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거 아닙니까? 2016년인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다시 지휘소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바로 고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2020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총 도는 돈이 20조가 든다는 겁니다. 이 뭐 하자고 20조를 씁니까? 우리가 사드 2조에 대해서도 나라 전체가 세금 우리 돈으로 가져오지 않는데도 나라 전체가 세금을 쓰느니 어쩌니 이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돈은 사드 체제는 무기 체계는 미군이 우리한테 자기 돈을 들려주지만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데 돈이 드니까 안 하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안 한다 그러면서 KAMD는 고도 40km 이상 날라오는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통제도 요격도 할 수 없으면서 지금까지 17조 앞으로 3, 4조를 더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KAMD는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날라올 때마다 국방부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 KAMD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스가 그 허구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보 쪽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보 쪽에는 KAMD를 공격을 안 합니다. 왜? KAMD는 한국형 방어미사일 체계니까 그거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핵심은 사드를 반대해야 주한미군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북한 미사일이 날라올 때마다 우리는 킬체인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킬하는 것을 체인식으로 연속해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 킬체인의 한국식 이름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타격순환제라고 부릅니다. 이 번역이 저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킬체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별로 위치를 변화하는 중요한 표적을 공격하는 일련의 군사행동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하여튼 날라오는 공격하는 공격무기에 대해서 공격무기가 3분 만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5분 만에 떨어지는 것도 15분 만에 떨어지는데 그 각각에 대한 다른 대응체제로 계속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게 킬체인입니다. 그럼 킬체인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첫째, 적이 어떤 무기 체계를 미사일이나 어떤 무기 체계를 날려보낼 때는 우리가 그걸 첫째 탐지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탐지하고 이게 사실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노동미사일이냐? 스커드냐? 아니면 사거리가 훨씬 더 짧은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면 탄도미사일이고 단순 미사일이냐? 다시 말하면 유도 기능이 없는? 이걸 전부 식별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식별하고 난 뒤에는 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쏠까를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요격을 해야 될까? 무엇으로 대응해야 될까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실제로 타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타격하라고 명령 내린 것이 제대로 어떻게 처리됐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킬체인의 컨셉트는 뭐냐? 먼저 탐지하는 걸 1분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식별하는 것도 1분 내로 적이 쏜 것이 뭐냐로 식별하는 것이 1분 내로 식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3분 내로 타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분 내로 식별해서 무슨 무기로 어떻게 사거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조절해서 타격할 것인가를 3분 내로 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25분 동안 타격을 해서 결과가 성공인지 어느 지점에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30분, 25분 마지막에 타격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25분 내로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첫째, 이 30분이란 탐지를 1분 만에 한다는 것, 식별을 1분 만에 한다는 것, 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지하는 것은 눈의 역할입니다. 눈의 역할을 지금 한국이 독자적인 눈을 갖고 있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우리나라를 전력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력을 보면 백두금강 정찰기가 있습니다. 신호 정보로 정찰하는 거, 영상 정보로 정찰하는 거, 둘 다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북한 전역을 커버를 못합니다. 보는 눈이 북한 전역을 사사지 볼 정도로 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RQ-100이라는 송골매입니다. 송골매 무인정찰기, 그리고 아리랑 3호입니다. 이것으로서 요새 최근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면 아리랑 3호가 뭐 탐지하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 핵실험을 어디서 한다, 미사일을 어떻게 발사한다, 가장 많은 정보로 이 정보, 탐지 정보를 의존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인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빌려쓰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25조에 해당하는 전략 무기를 배치하고 있거나 필요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니면 RC-135 신호정보 정찰기, RC-135가 유튜브보다 훨씬 더 자주 거의 항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Q-4라는 글로벌 호크 무인기입니다. 글로벌 호크 무인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계획을 했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이걸 기술까지 다 합쳐서 몽땅 파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지 능력 전체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우리 독자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그러니까 미군이 주는 영상이나 미군이 주는 정보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격 능력은 어떨까요? 타격 능력을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격 능력은 폭격기나 그리고 공격 헬기. 공격 헬기도 우리 독자적인 아파치 헬기를 최근에 몇 대를 20대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헬기 같은 것도 거의 주한미군의 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격 헬기로서는 아파치 헬기를 따를 만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F-16, F-15 정도이고 폭격기, 전략 폭격기인 B-1, 바머, B-2, B-52 아시다시피 전부 미국 자산입니다. 소위 말하는 슬램 ER이라는 공중에서 내려 때리는 이 밤도 전부 B1이나 B2나 B52에 장착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공군이 같이 훈련을 해서 우리도 슬램 ER을 같이 쓰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JDAM 같은 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이라 해서 이것은 또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통합 정밀 유도무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에 갱도화되어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미사일을 때릴 수 있는 그리고 갱도의 입구를 막거나 해서 북한 미사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데 JDAM 역시 미국 자산입니다. 그래서 킬체인 말은 하고 있지만 보는 눈도 때리는 수단도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F-15나 X-16 그리고 MLRS 소위 말하는 다연장 로켓포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다연장 로켓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에 비하면 턱없이 숫자가 적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TMD를 가입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이 한국 전장에 안 어울린다 했을 때 사실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 아니고 그 당시 대통령은 또 그 말씀하신 그 다음 해에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후에 북한은 핵 만들 능력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천명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우리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위협이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맞는 얘기였습니다. 확실한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장사정포, 방사포의 위협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후 17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장사정포, 방사포에 대한 위협을 제일 큰 위협, 그리고 그 당시는 위협으로 인정도 하지 않던 북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위협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TMD에 가입하는 것,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해놔놓고 그게 대안으로 내놓은 KAMD 제대로 펑션도 하지 않고 기능도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3조를 더 들려 20조를 들리지만 북한의 고도미사일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킬체인 대응체제 제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말할 때마다 국방부 얘기는 KMD와 킬체인으로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속이는 거죠. 여러분 KMD 20조 쓰는 거 아세요? 17조, 지금까지 17조를 썼으면서도 사드 2조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돈인데도. 그래서 저는 전술핵 세 번째, 전술핵의 허구는 자유한국당이 전술핵을 배치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허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며칠 전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은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가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라고, 그걸 하든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단다 했는데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갖는 것만이 유일한 옵션입니다. 그 독자적인 유일한 옵션으로 가기 전에 전술핵을 자유한국당은 당의 안보 전략 중에 하나로 주장하고 있지만 전술핵은 재배치가 거의 가능성이 0%입니다. 1991년 9월 26일 아버지 부시가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뺀 이유는 한반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반도를 비핵화하라고 나간 게 아닙니다. GPR, 소위 말하면 미국 냉전 이후에 미국의 해외 기지 주둔 정책이 바뀌어서 해외 주둔 기지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글로벌 디펜스 포스처 리뷰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해외 기지 정책과 전략을 전적으로 바꾸는 방안 중에 하나로 나간 게 끝입니다. 91년까지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었고 91년에는 북한은 아직 핵이 없을 때입니다. 나가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반도를 비핵화로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은 점점 더 비핵화보다는 한반도는 핵화, 북한에 의한 핵화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동시에 미국은 NPT,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핵 비확산 조약에 더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바마 시대에 와서는, 오바마 정권 때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전략적 인내의 핵심적인 내용은 가만 팔짱 끼고 전략적으로 인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없으니 그거는 도저히 내부에서 하는 건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을 테러 집단이나 바깥에 미국에게 위협이 되거나 특히 중동 지역에 미사일이나 핵을 기술을 이전하거나 팔아먹는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NPT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게 전략적 인내입니다. 미국은 가장 중시하는 것이 가장 중시하는 그들의 해외 전략, 해외 군사 전략 중에 하나가 NPT입니다. 왜? 핵 비확산 조약이 무너지면은 도미노 현상으로 많은 국가들이, 특히
테러 집단들이, 물론 테러 집단들은 그런 걸 억제하지, 이런 조약을 강요하지, 적용시켜도 관계없이 핵무기를 사오고 미사일을 도입해서 쓰고 있지만, 만약에 NPT 체제가 무너지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도 안 하고 있지만 그 외 국가들까지도 NPT 체제가 무너지면은 편안하게 핵과 미사일을 팔아먹거나 사거나 기술을 이전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핵 위협의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NPT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스스로가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해주면 스스로가 NPT를 위배하는 꼴이 됩니다. 미국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점잖은 신사국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미국 국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정말 소탐대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전술핵 배치의 가능성은 0%입니다. 마치 전술핵 배치에 요구했을 때 미국이 들어줄 가능성은 유일하게 있다면,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중국이나 어떤 러시아와 어떤 백딜을, 뒤로 딜을 하지 않고 오직 미국의 한미동맹의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뭐 당신네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필요할 때 나토 국가 몇 개 국가처럼 필요할 때 당신네들의 핵을 좀 빌려주시오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핵무기를 빌려주시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동맹 강화보다도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라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행동을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이쁘다고 우리한테 전술핵 배치를 도와주겠습니까? NPT까지 어겨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NPT 조약을 지키라고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NPT를 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도 정치적인 구호는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뭡니까? 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98년에 막대한 돈이 든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이 TMD를 설치했을 때, 가입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가지고 신냉전 체제를 불러올지 모른다. 군비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세 번째, 한반도 전장에 안 맞는 거다. 이것 가지고 북한 핵위협 방어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은 TMD 대신에 어디에 썼습니까? KAMD에 썼습니다. 무효하게. 거의 무용지물로. 두 번째, 북한, 러시아, 중국의 군비 경쟁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TMD에 가입하면. 우리 TMD 가입 안 했습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 지난 1999년 5월 5일 이후에 중국의 군비 강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매년 17%의 군사 비용을,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 2008년 그 단순 4년 기간을 봐도 국방비가 정확하게 2배로 늘었습니다. 더더구나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실질적으로 중국이 겉으로 드러내는 숫자보다는 한 4배 많은 국방비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 2위의 국방비를 쓰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TMD를 가입 안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군비 경쟁을 미국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TMD 가입 안 했는데도 핵미사일 능력은 미국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 전장이 안 맞다고 했습니다. TMD가. 근데 일본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TMD를 구축해서 최근에 일본은 사드에 돈을 안 쓰겠답니다. 그게 사드가 무용지물이어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을 또 신문에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전문 기자라는 분들께서 참 답답합니다.
사드가 무용지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드보다 훨씬 더 사거리가 큰 미사일 방어체제, 더 고도의, 사드보다 더 고도, 더 사거리가 긴 새로운 방어체제를 일본은 하기로 결정해서 그 예산을 2018년 국방 예산에 태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핵 억제는 우리가 신경 안 쓰겠다. 이미 커버할 수 있을 정도 됐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제는 우리가 가능하다. 이제 나아가서 중국이나 전 세계 최소한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같이 집단 자위권, 다시 말하면 동맹국인 미국의 위협을 우리의 위협으로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서 나가서 도와주겠다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어체제에 차라리 돈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아주 지역에 한정된 사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용지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훨씬 넘어서고 그 큰 영역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1999년 5월 5일 김대중 대통령이 TMD를 가입하지 않겠다 하고 난 뒤에 국방부가 어물어물하면서 온 대안이 KAMD입니다.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직 완성도 안 됐습니다. 20조 가까이 돈을 씁니다. 북한 핵위협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방향을 바꿔서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영내 안보 체제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 북핵 위협에 억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일본 기술, 일본 위성, 군사위성 우리보다 몇 배로 더 막강한, 그리고 일본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용해야 됩니다. TMD에 가입함으로써 일본 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미국 것도 이용하자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중국 이걸 새로 우리 혼자서 독자적인 사드를 배치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알아서 찌르면 넘어질 것 같고 푹 찌르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호구로 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TMD에 가입했다면 일본의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TMD에 가입했다면 어디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TMD 체제 하에 우리의 사드 배치를 우리만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인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한일 관계를 8월 15일날 사드 배치 반대하는 친구들이 한일 군사협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 기밀 협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일본의 군사위성, 정보능력, 분석능력, 탐지능력 우리가 다 이용해야 됩니다. 빌려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TMD 가입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만약에 TMD를 가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자유한국당도 전술핵을 주장할 게 아니라 TMD 체제를 주장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TMD 체제가 어렵다면, 가입이 어렵다면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의 전략자산을 우리가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1991년까지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에 있었던 지상 전술핵의 무기는 11가지 종류의 91년도의 전술핵을 미국이 설사 준다 해도 그대로 가져와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내지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F4 팬텀 비행기를 가져와가지고 수호의, 소련의 최상급인 수호의 29에 대해서 싸우자 하는 거나 똑같은 꼴이 됩니다. 지금에 맞는 전략자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는 전략자선을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사오고 얻어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자이담 같은 겁니다. 통합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그것이 들어와야, 그것은 사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기술이
제이담입니다. 아니면 이지스함에 배치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사와야 됩니다. 핵 잠수함 만들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솔직합시다. 우리 탈원전 하자면서, 핵은 싫다면서, 미국이 기술을 줄 생각 눈도 안 깜짝이는 핵 잠수함? 핵 잠수함을 설치하면 사드는 반대하는 중국이 우리 핵 잠수함은 간과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현실성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국민 속이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사고, 제이담, 사실 공중 공격력을, 그리고 공중 방어 능력을 더 많이 사들여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한미관계로 보면 우리가 돈을 줘도 미국이 과연 이런 무기를 우리한테 팔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KAMD 같은데 20조를 쓸 게 아니라 사드 2조는 어마어마한 돈이라 하면서 2조는 비싼데 20조는 안 비싼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미관계를 구슬이고 잘하고 진심으로 강화시켜서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인 제이담이나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을 우리가 사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사온 후에 우리의 핵 잠수함을 얘기할 때 미국은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B-1 바머 한번 날라왔다 가고, B-52 24시간 공중 한 바퀴 돌고, B-2 이틀 동안 한반도 공중 돌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못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우리한테 지켜주는 겁니다. 언제? 그나마 우리가 한미동맹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말 여기에 협조할 때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한 얘기 돌아와서 바로 반대를 하고, 딴 얘기하고, 반대가 아니라 딴 얘기하고, 미 합참의장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지나자마자 딴 얘기하는 한국을 어떻게 미국이 믿겠습니까? 내가 동맹국이라도 안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고 생각한다면 노골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이런 이중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도 안 믿지만 바보가 아닌 미국은 더 일찍 냄새 맡고 있습니다. TMD 체제에 가입하거나 전략무기를 사오는데도 선결 조건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뭡니까? 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98년에 막대한 돈이 든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이 TMD를 설치했을 때, 가입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가지고 신냉전 체제를 불러올지 모른다. 군비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세 번째, 한반도 전장에 안 맞는 거다. 이것 가지고 북한 핵위협 방어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은 TMD 대신에 어디에 썼습니까? KAMD에 썼습니다. 무효하게. 거의 무용지물로. 두 번째, 북한, 러시아, 중국의 군비 경쟁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TMD에 가입하면. 우리 TMD 가입 안 했습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 지난 1999년 5월 5일 이후에 중국의 군비 강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매년 17%의 군사 비용을,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 2008년 그 단순 4년 기간을 봐도 국방비가 정확하게 2배로 늘었습니다. 더더구나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실질적으로 중국이 겉으로 드러내는 숫자보다는 한 4배 많은 국방비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 2위의 국방비를 쓰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TMD를 가입 안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군비 경쟁을
미국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TMD 가입 안 했는데도 핵미사일 능력은 전 미국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 전장이 안 맞다고 했습니다. TMD가. 근데 일본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TMD를 구축해서 최근에 일본은 사드에 돈을 안 쓰겠답니다. 그게 사드가 무용지물이어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을 또 신문에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전문 기자라는 분들께서. 참 답답합니다. 사드가 무용지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드보다 훨씬 더 사거리가 큰 미사일 방어체제, 더 고도의, 사드보다 더 고도, 더 사거리가 긴 새로운 방어체제를 일본은 하기로 결정해서 그 예산을 2018년 국방 예산에 태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핵 억제는 우리가 신경 안 쓰겠다. 이미 커버할 수 있을 정도 됐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제는 우리가 가능하다. 이제 나아가서 중국이나 전 세계 최소한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같이 집단 자위권, 다시 말하면 동맹국인 미국의 위협을 우리의 위협으로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서 나가서 도와주겠다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어체제에 차라리 돈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아주 지역에 한정된 사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용지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훨씬 넘어서고 그 큰 영역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1999년 5월 5일 김대중 대통령이 TMD를 가입하지 않겠다 하고 난 뒤에 국방부가 어물어물 하면서 온 대안이 KAMD입니다.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직 완성도 안 됐습니다. 20조 가까이 돈을 씁니다. 북한 핵위협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방향을 바꿔서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영내 안보 체제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 북핵 위협에 억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일본 기술, 일본 위성, 군사위성 우리보다 몇 배로 더 막강한, 그리고 일본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용해야 됩니다. TMD에 가입함으로써 일본 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미국 것도 이용하자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중국 이걸 새로 우리 혼자서 독자적인 사드를 배치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알아서 찌르면 넘어질 것 같고 푹 찌르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호구로 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TMD에 가입했다면 일본의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TMD에 가입했다면 어디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TMD 체제 하에 우리의 사드 배치를 우리만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인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한일 관계를 8월 15일날 사드 배치 반대하는 친구들이 한일 군사협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 기밀 협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일본의 군사위성, 정보능력, 분석능력, 탐지능력 우리가 다 이용해야 됩니다. 빌려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TMD 가입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만약에 TMD를 가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자유한국당도 전술핵을 주장할 게 아니라 TMD 체제를 주장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TMD 체제가 어렵다면, 가입이 어렵다면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의 전략자산을 우리가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1991년까지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에 있었던 지상 전술핵의 무기는 11가지 종류의 91년도의 전술핵을 미국이 설사 준다 해도 그대로 가져와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내지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위협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TMD에 가입하는 것,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해놔놓고 거기에 대안으로 내놓은 KAMD 제대로 펑션도 하지 않고 기능도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3조를 더 들려 20조를 들리지만 북한의 고도미사일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킬체인 대응체제 제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말할 때마다 국방부 얘기는 KMD와 킬체인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속이는 거죠. 여러분 KMD 20조 쓰는 거 아세요? 17조 지금까지 17조를 썼으면서도 사드 2조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돈인데도. 그래서 저는 자 전술핵 세 번째 전술핵의 허구는 자유한국당이 전술핵을 배치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허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며칠 전 김대중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은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가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라고 그걸 하든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단다 했는데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갖는 것만이 유일한 옵션입니다. 그 독자적인 유일한 옵션으로 가기 전에 전술핵을 자유한국당은 당의 안보 전략 중에 하나로 주장하고 있지만 전술핵은 재배치가 거의 가능성이 0%입니다. 1991년 9월 26일 아버지 부시가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뺀 이유는 한반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반도를 비핵화하라고 나간 게 아닙니다. GPR 소위 말하면 미국 냉전 이후에 미국의 해외 기지 주둔 정책이 바뀌었어. 해외 주둔 기지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글로벌 디펜스 포스처 리뷰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해외 기지 정책과 전략을 전적으로 바꾸는 방안 중에 하나로 나간 게 끝입니다. 91년까지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었고 91년에는 북한은 아직 핵이 없을 때입니다. 나가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반도를 비핵화로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은 점점 더 비핵화보다는 한반도는 핵화, 북한에 의한 핵화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동시에 미국은 NPT,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핵 비확산 조약에 더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바마 시대에 와서는 오바마 정권 때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전략적 인내의 핵심적인 내용은 가만 팔짱 끼고 전략적으로 인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없으니 그거는 도저히 내부에서 하는 건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을 테러 집단이나 바깥에 미국에게 위협이 되거나 특히 중동 지역에 미사일이나 핵을 기술을 이전하거나 팔아먹는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NPT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게 전략적 인내입니다. 미국은 가장 중시하는 것이 가장 중시하는 그들의 해외 전략, 해외 군사 전략 중에 하나가 NPT입니다. 왜? 핵 비확산 조약이 무너지면은 도미노 현상으로 많은 국가들이 특히 테러 집단들이 물론 테러 집단들은 그런 걸 억제하지 이런 조약을 강요하지 적용시켜도 관계없이 핵무기를 사오고 미사일을 도입해서 쓰고 있지만 만약에 NPT 체제가 무너지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도 안 하고 있지만 그 외 국가들까지도 NPT 체제가 무너지면은 편안하게 핵과 미사일을 팔아먹거나 사거나 기술을 이전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핵위협의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NPT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스스로가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해 주면 스스로가 NPT를 위배하는 꼴이 됩니다. 미국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점잖은 신사국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미국 국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정말 소탐대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전술핵 배치의 가능성은 0%입니다. 마치 전술핵 배치에 요구했을 때 미국이 들어줄 가능성은 유일하게 있다면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중국이나 어떤 러시아와 어떤 백딜을 뒤로 딜을 하지 않고 오직 미국의 한미동맹에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뭐 당신네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필요할 때 나토 국가 몇 개 국가처럼 필요할 때 당신네들의 핵을 좀 빌려주시오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핵무기를 빌려주시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동맹 강화보다도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라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행동을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이쁘다고 우리한테 전술핵 배치를 도와주겠습니까? NPT까지 어겨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NPT 조약을 지키라고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NPT를 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도 정치적인 구호는 될지 몰라도 사실 사드는 고고도 내지는 중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지상으로부터 미사일이 떠가는 고도가 사실상 500km 이상인 150km 이상에서 1000km 정도에 이르는 그 사이 공간을 나르는 북한 미사일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KAMD는 지상에서 20km 내지 40km의 고도로 나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북한이 웃습니다.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지상으로부터 20 내지 40km 고도로 미사일을 날려서 한국을 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사드 실제로 사드가 아니라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한 150km에서 600km 한반도 전역을 때릴 수 있는 것을 혹은 노동미사일 한반도 전역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사거리 1000km 내지 1300km 노동미사일만 해도 미사일 고도가 20km 내지 40km는 훌쩍 넘어서고 100km 이상을 나릅니다. 다시 말하면 KAMD가 완성이 돼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방어는 어렵다는 겁니다. 고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보다 훨씬 높은 쪽으로 훨씬 높은 고도로 북한 미사일은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KAMD의 허구라는 것은 제가 뭐냐 이 얘기를 들으면 국방부 전체가 풀쩍 뛰고 반대를 하겠지만 KAMD의 허구는 예산을 지금까지 17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통제소를 탄도미사일 통제 지휘소를 우리가 2014년 그것도 원래는 2012년까지로 하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2014년 6월까지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탄도미사일 통제소에서 지휘 통제소에서 이지스함에 설치된 스파이2 레이더나 공군이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그린 파인 레이더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하나를 쏘는데도 2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북한 미사일을 쏠 때 결코 핵심 탄만 쏘는 게 아니라 디코이를 반드시 쏘는 디코이라는 거는 가짜 이 미끼용으로
혼란용으로 쏘는 게 디코입니다. 껍데기만 탄도탄 모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탄도탄이 아닌 겁니다. 북한이 디코이를 쏠 경우에 그게 실제로 쏘는 실탄 탄도탄과 디코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거 아닙니까? 2016년인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다시 지휘소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바로 고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2020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총 드는 돈이 20조가 든다는 겁니다. 이 뭐 하자고 20조를 씁니까? 우리가 사드 2조에 대해서도 나라 전체가 세금 우리 돈으로 가져오지 않는데도 나라 전체가 세금을 쓰느니 어쩌니 이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돈은 사드 체제는 무기 체계는 미군이 우리한테 자기 돈을 들려주지만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데 돈이 드니까 안 하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안 한다 그러면서 KAMD는 고도 40km 이상 날라오는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통제도 요격도 할 수 없으면서 지금까지 17조 앞으로 3, 4조를 더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KAMD는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날라올 때마다 국방부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 KAMD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스가 그 허구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보 쪽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보 쪽에는 KAMD를 공격을 안 합니다. 왜? KAMD는 한국형 방어미사일 체계니까 그거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핵심은 사드를 반대해야 주한미군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북한 핵미사일이 날라올 때마다 우리는 킬체인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킬하는 것을 체인식으로 연속해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 킬체인의 한국식 이름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타격순환제라고 부릅니다. 이 번역이 저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킬체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별로 위치를 변화하는 중요한 표적을 공격하는 일련의 군사행동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하여튼 날라오는 공격하는 공격무기에 대해서 공격무기가 3분 만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5분 만에 떨어지는 것도 15분 만에 떨어지는데 그 각각에 대한 다른 대응체제로 계속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게 킬체인입니다. 그럼 킬체인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첫째, 적이 어떤 무기체계를 미사일이나 어떤 무기체계를 날려보낼 때는 우리가 그걸 첫째 탐지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탐지하고 이게 사실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노동미사일이냐? 스커드냐? 아니면 사거리가 훨씬 더 짧은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면 탄도미사일이고 단순미사일이냐? 다시 말하면 유도 기능이 없는? 이걸 전부 식별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식별하고 난 뒤에는 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쏠까를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요격을 해야 될까? 무엇으로 대응해야 될까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실제로 타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타격하라고 명령 내린 것이 제대로 어떻게 처리됐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킬체인의 컨셉트는 뭐냐? 먼저 탐지하는 걸 1분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식별하는 것도 1분 내로 적이 쏜 것이 뭐냐로 식별하는 것이 1분 내로 식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3분 내로 타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분 내로 식별해서 무슨 무기로 어떻게 사거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조절해서 타격할 것인가를 3분 내로 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25분 동안 타격을 해서 결과가 성공인지 어느 지점에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30분, 25분 마지막에 타격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25분 내로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첫째, 이 30분이란 탐지를 1분 만에 한다는 것, 식별을 1분 만에 한다는 것 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지하는 것은 눈의 역할입니다. 눈의 역할을 지금 한국이 독자적인 눈을 갖고 있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우리나라를 전력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력을 보면 백두건강정찰기가 있습니다. 신호 정보로 정찰하는 거, 영상 정보로 정찰하는 거, 둘 다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북한 전역을 커버를 못합니다. 보는 눈이 북한 전역을 사사지 볼 정도로 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IQ100이라는 송골매입니다. 송골매 무인정찰기, 그리고 아리랑 3호입니다. 이것으로서 요새 최근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면 아리랑 3호가 뭐 탐지하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 핵실험을 어디서 한다, 미사일을 어떻게 발사한다, 가장 많은 정보로 이 정보, 탐지 정보를 의존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인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빌려쓰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25조에 해당하는 전략 무기를 배치하고 있거나 필요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니면 RC-135 신호정보 정찰기, RC-135가 유튜브보다 훨씬 더 자주 거의 항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Q-4라는 글로벌 호크 무인기입니다. 글로벌 호크 무인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계획을 냈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이걸 기술까지 다 합쳐서 몽땅 파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지 능력 전체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우리 독자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그러니까 미군이 주는 영상이나 미군이 주는 정보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격 능력은 어떨까요? 타격 능력을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격 능력은 폭격기나 그리고 공격 헬기. 공격 헬기도 우리 독자적인 아파치 헬기를 최근에 몇 대를 20대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헬기 같은 것도 거의 주한미군의 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격 헬기로서는 아파치 헬기를 따를 만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F-16, F-15 정도이고 폭격기, 전략 폭격기인 B-1 바머, B-2, B-52 아시다시피 전부 미국 자산입니다. 소위 말하는 슬램 ER이라는 공중에서 내려 때리는 이 밤도 전부 B1이나 B2나 B52에 장착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공군이 같이 훈련을 해서 우리도 슬램 ER을 같이 쓰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JDAM 같은 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이라 해서 이것은 또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통합 정밀 유도무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에 갱도화되어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미사일을 때릴 수 있는 그리고 갱도의 입구를 막거나 해서 북한 미사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데 JDAM 역시 미국 자산입니다. 그래서 킬체인 말은 하고 있지만 보는 눈도 때리는 수단도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F-15나 X-16 그리고 MLRS 소위 말하는 다연장 로켓포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다연장 로켓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에 비하면 턱없이 숫자가 적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TMD를 가입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한국 전장에 안 어울린다 했을 때 사실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 아니고 그 당시 대통령은 또 그 말씀하신 그 다음 해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후에 북한은 핵 만들 능력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천명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우리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위협이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맞는 얘기였습니다. 확실한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장사정포, 방사포의 위협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후 17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장사정포, 방사포에 대한 위협을 제일 큰 위협, 그리고 그 당시는 위협으로 인정도 하지 않던 북핵 미사일 위협이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당 안보정책의 한 라인으로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핵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 배치를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 외에는 사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우리가 직접 구입하거나 1998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미 제안한 TMD 체제로 우리가 가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무기체계 얘기라서 사실 저는 가급적 안 하려고 했지만 이 전술핵 배치라든가 한국군이 2001년 이후에 추진해오는 KAMD 한국경 방어체계 시스템입니다.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경 방공 미사일 체제죠. 그 다음 킬 체인, 다시 말하면 연계되어서 적을 타격한다라는 킬을 한 시간에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공격 위협의 형태를 적절한 대응 체제로 연속해서 대응한다라는 것이 킬체인입니다. 이것의 허구를 오늘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현실적인 방안은 TMD 가입이나 Theater Missile Defense, 다시 말하면 전역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전역이라는 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전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체제의 MD보다는 범위가 좀 더 좁습니다. 방어해야 될 범위가. 그거나 아니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우리 자주국방이란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을 전력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KAMD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AMD 한국형 방어 미사일 시스템은 사실 1999년 5월 5일 CNN 김대중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TMD, 다시 말하면 전역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후부터 이 KMD가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일본, 대만, 한국에게 이 지역 전체를 총괄해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일본, 대만, 한국이 다 참여하라고 했을 때에 일본만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은 지금은 사실 독자적인 북한 핵 미사일 시스템에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에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의 미사일 핵 위협에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9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TMD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CNN 인터뷰와 밝히기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인 천용택 장관께서 TMD는 가입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방어를 위해서 나름대로 NMD, National Missile Defense, 우리 국가만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 지역에 있어서 일본, 대만 다 참여하는 미국과 같이 손을 잡는 그런 방어 시스템보다 북핵 위협에 대해서 NMD를 추진하는 방안을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방향으로 열어뒀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KAMD란 용어도 쓰지 않았고 NMD를 하겠다는 걸 구체화로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과 같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TMD를 안 한다니까 국방부에서는 그 후에 사실 나름대로 한국식 방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식 방어 시스템이 뭐냐 해서 고민해서 내놓은 것이 KAMD입니다. 그러면 TMD를 가입하지 않겠다고 반대한, 거절한 명분은 무엇이냐? 그 당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든다. 둘째로는 우리가 TMD에 가입하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 미국과 같이 손을 잡고 지역방어 체제에 가입하게 되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의 특성상 MD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TMD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이 세 가지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드를 미국이 2기만 가져오는데도 1기만 가져오는데도 2조의 돈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나온 KAMD는 미국이 도입하고자 하는